안녕하세요. 대여배 멘토 안호준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선광이라는 종목입니다. 제가 일단 소제목으로 과거 SG 사태와 앞으로의 전망 이렇게 썼는데 맞습니다. 선광 같은 경우에는 그 라더견 사태로 유명한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 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긴 종목이죠. 뭐 물론 오너 입장에서도 자기네 회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됐다는 거는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 향후 뭐 성장 가능성이라던가 앞으로 리스크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선광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이 기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자면 네, 지금 75기 2023년 기준으로 이 전체 매출의 35%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사이로 하역이라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42% 차지하고 있는 게 컨테이너 하역, 그리고 일반 하역이 한 20%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주요 사업 세 가지로 보면 되는데 그 중에 두 가지, 사이로 하역이랑 컨테이너 하역이 전체 매출의 거의 뭐 80%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또 이 회사에서 성광에서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면 네,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드리는 게 좀 직관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사이로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러한 거대한 원통인데 보통 뭐 곡물이라던가 뭐 액체류라던가 이런 걸 이제 사업장, 이제 업체에서 혹은 뭐 공장에서 대형으로 보관할 때 쓰는 원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 사업, 이 항구에서 이 선박 하역하고 선적하고 이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두 가지가 이 성광의 메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사업으로 현재 실적이 어떻냐라고 본다면 실적단에서는 뭐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23년 기준에 매출액은 1853억, 그리고 영업이익이 390억 정도 나왔으니 영업이익률로만 보자면 거의 뭐 20% 가까운 뭐 20%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전년도 대비랑 뭐 똑같이 비교를 하자면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 모두 다 상승, 그리고 21년도 대비도 상승한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매출이 뭐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뭐 작지만 우상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높은 비중으로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러한 숫자, 이러한 매출은 어디서 발현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, 네,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무역 통계입니다. 지금 V자 체크한 게 23년이고요. 지금 20년, 21년, 22년 이 성광 자체는 어떻게 보면 준수한 실적을 발현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 매출 동향에서 체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팩트라고 할 수 있는데 점점 이 수출입 동향,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물론 이 매출 증가에 대해서 이 사측은 뭐 사이로 및 컨테이너 매출 증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수출입 통계 이 전체에 어떻게 보면 일부 사이로가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전체 매출에서 컨테이너 비중이 차지하는 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컨테이너 사업의 비중이 큰 상황에 실적 성장이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24년 기준엔 1월 달이랑 2월 달 이렇게 두 달만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1, 2월 달은 뭐 연휴라던가 일수가 적기 조업 일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 아마 지금 뭐 24년 올해 말까지 한다고 하면 23년보다는 뭐 어떻게 22년보다는 좋아질 거고 23년보다는 소폭으로 좋을까 말까라고 하는 게 이 정도 선까지 나온다는 게 시장의 예측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기존에 있던 인프라에서 뭐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는 상황이라면 네,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뭐 어떻게 보면 소폭의 상승 아니면 일정한 성장률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럼 이 주가는 어떠냐라고 본다면 사실 이게 지금 2019년부터 차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차트인데, 지금 이 상황, 그리고 과거에 뭐, 이 주가 조작이 발생하기 전에 이 부분을 본다면, 거의 뭐 사실 주가가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이었습니다. 뭐, 물류 중에서도 사실 뭐 컨테이너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이로의 거의 전체 매출의 80%를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, 어떤 특정 이벤트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몰리거나 이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종목이고
사실 이때 당시가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SG증권발 그리고 라더견 사태가 어떻게 보면 시작됐던 지점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CDF 뭐 반대 매매로 대폭락이 있었는데 사실 거의 뭐 10배 이상 뭐 어떻게 보면 13배까지 올랐던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이 중간에서 뭐 투자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굉장히 조금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이라던가 이렇게 폭락으로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일 수 있는데 음,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, 그리고 만약에 발생을 하더라도 이 징벌적인 어떻게 보면 처벌을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같고요.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 이 라더견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거래량이 거의 뭐 몇 년치 거래량을 한 번에 했다고 말할 정도로 사실 이 선광이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았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에 음, 선택된 하나의 요소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이렇게 주가 조작 이 차트를 보여주기 위해 장기 차트로 보였던 부분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를 분석한다는 것은 조금 무의미한 부분이 있어서 이 주가를 한 24년도부터 올해부터 한번 소트를 해서 보자면 뭐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게 올해만인데 아마 이 제가 어떻게 보면 근 이 선 안에서 올해도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일단은 뭐 올해 초에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잘 나왔다. 그리고 시장의 기대보다 더 괜찮을 거다라는 이 어떻게 보면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저점 대비 한 20% 정도 주가 상승이 있었지만 사실 그 이후에는 앞으로 올해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나 그리고 또 이 주가 자체가 조금 올랐다고 하면 이 매물을 소화하고 싶은 물려있는 주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점 대비 특정 구간까지 올라오면 어느 정도 매물이 출하되는 그런 특성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그어드린 뭐 이렇게 해서 그어드린 부분은 100% 주간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고요. 이 안에서 어떻게 뭐 보면 박스권 움직임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는 게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고요. 어떻게 보면 이게 큰 폭의 주가 조작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주가에 부정적인 뉴스가 있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외면을 받기 때문에 투자적으로 이 선광을 접근할 때는 조금 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유의될 사항이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종목을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는 입장이지만 뭐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 뭐 굉장히 괜찮은 회사입니다. 실적으로는. 그런데 이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안 좋았던 그리고 시장의 외면을 받는 이런 종목은 뭐 만약에 저라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고요.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이 주가가 막 올랐을 때 이렇게 장기 차트로 봤을 때 주가가 막 올랐을 때 이 선광의 대주주를 포함한 한 5인 정도가 한 15만 주 이상을 어떻게 보면 매도를 하면서 매도한 뭐 가격대는 뭐 이 정도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 뭐 매도를 해서 꽤 많은 시세 차익 뭐 이때 기준으로 꽤 많은 시세 차익을 거둔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주주들 혹은 새로 입성할 주주들에게 굉장히 또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항상 주의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. 어떠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 대주주가 뭐 저점 대비 뭐 2배가 오르고 3배가 오르고 5배가 올라도 어떻게 보면 해당 주식을 사는 그런 회사도 있는데 성광은 그런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까지 뭐 100%제 주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고요. 앞으로 성광에 대한 추가 이슈라던가 종목 분석이 또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.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